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오늘은 격화일로에 있는 미국의 대중 공격, 그 속에서 임계치로 치닫는 미국의 자충수, 미국의 안타까운 자충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미국의 대중 공격이 더욱 전방위적으로 되면서 치열해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공격을 강도를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공격한다면 그만큼 치명타를 줘야 하는데요. 그 효과는, 그 치명타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바로 미국의 자충수가 서려 있습니다. 어떤 자충수냐? 바로 미국의 헛발질입니다. 헛발질. 이 헛발질을 계속함으로써 미국 기업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미국 정권의 힘 또한 그만큼 약화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더 결집되고 중국은 더 저항력, 면역력을 키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2018년 3월 미국이 처음으로 중국을 공격할 때 여유로웠습니다. 중국은 상당히 위축됐고 어떻게 될지 세상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중국은 힘들어 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이 당황을 하게 되고 중국도 역으로 당황한 것이죠. 그렇게 아프지 않네? 우리가 견뎌내네? 라는 식으로 되면서 미국은 더 공격력을 강화시켰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중국은 더 강하게 버텨내고, 미국은 당초 자신들은 미국, 일본과 독일에 대해서 1985년 일본에 대해서 플라자 합의로 일본을 함부로 못하게 꺾었지 않습니까? 독일도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일본과 독일은 두 손 두 발 들고 백기투항하다시피 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공격을 했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계속해서 저항력을 키워온 것입니다. 자, 최근의 예를 볼까요? 영사관 폐쇄전쟁, 미국의 판정패입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요. 예를 들면은 미국은 미국의 지적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폐쇄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미국의 그 지적재산권이 가장 많이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폐쇄했어야 되는데, 휴스턴 총영사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전혀 아프지 않은, 별로 아실 것이 없는 그런 곳이었죠. 반면에 중국은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했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청두 지역은 중국이 가장 껄끄럽게 하는, 미국의 인권 공역이 가장 강화되고 있는 티벳이라든가 우르무치 지역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티벳 지역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면 허가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데, 외교관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중국 내 미국이 중국을 인권적으로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정보를 수집을 하고 휴민트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청두 총영사관이었는데, 휴스턴 총영사관을 폐쇄시킴으로써 중국 정부가 속앓이를 핥던 알터니를 뺐던, 알터니, 즉 청두 총영사관 어떤 식으로 폐쇄를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고민했지만 할 수 없었던 것을 미국 정부 스스로 그렇게 해버린 것이죠. 미국한테 과연 미국 국익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을까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국이라든가 홍콩의 최고 지도자들 몇몇에게 미국 내 자산 동결이라든가 미국 입국 비자를 제한한다고 했는데요. 하려면 빨리 초창기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미 다 준비 안 했겠습니까? 저라면은 초창기부터 다 그걸 예상을 하고 준비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제재 대상에 오른 고위 관리는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 내 자산이 없는데 어떡하지? 내가 $100를 미국에 송금을 해갖고 미국 내 100달러에 대해서 자산 동결하게끔 미국 정부에게 기회를 줘야겠구만 라는 비아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한테 과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위챗을 제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제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요, 이렇게 되면 내가 친미파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공격을 하려면 그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챗, 중국인 14억 명이라면요 11억 명 이상의 위챗을 사용하죠. 그 위챗을 건드리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핵심은요 11억 명 정도가 사용하지만 대다수는요 중국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위챗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제재한다 하더라도 중국 국내에서 이 11억 명이 사용하는 것은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중국 외에 있는 외국에서 있는 사람들과 중국 국내에 있는 사람들 위챗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중국 외에 있는 화교들, 중국 국내에 있는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위챗을 많이 쓰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타격이 어느 정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치명적인 타격은 아닌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벌써 이미 이렇게 되니까 중국에는 이전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위에는 정책이 있으면 밑에는 대책이 있다고. 벌써 이 다소 처리될 수 있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안 들어갔겠습니까? 반면에 미국이 이룰 수 있는 것은요, 중국이 또 가만히 안 있겠죠. 중국 국민들도 자기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것 때문에 중국 정부를 따르겠죠. 중국에서 미국의 아이폰 얼마나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그 아이폰 직접적인 타격권에 들어오게 됐죠. 그 다음에 다른 미국 제품 같은 것도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해서 타격 안 받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 정부에 정교하지 않고 치밀하지 않는 그 공격이라는 명분 하에 이뤄지고 있는 제 생각으로는 이제 헛발질인데요. 그로 인해서 중국은 점점 더 단결이 되고 단단해지고 저항력을 키우는 반면에 미국 기업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미국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도 커지고 그것은 곧 미국 정부한테도 좋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공격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